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그네틱 박테리아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박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그 마그네틱 박테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보고 스텝셀 리서치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마그네틱 박테리아라 하면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어느 대학원생이 실험을 하다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데 이 박테리아인데 이상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왜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갈까? 그래서 이 슬라이드 글래스를 이렇게 뒤집어 놨더니 또 고집스럽게 유턴을 해서 아까 가던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쪽 방향으로만 계속 갈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자석을 대니까 그쪽 방향으로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장을 인지하고 가는 박테리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석을 치우면 계속 북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인지하고 가겠죠. 그래서 왜 북쪽으로 갈 수 있나? 우리는 보통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해를 보든지 나침반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나침반을 꺼내갖고 보고 가는데, 얘네도 보니까 나침반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북쪽으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남반구 여행을 했는데, 또 이런 박테리아들이 주로 이 하천이나 연못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그런 샘플을 치워갖고 관찰을 하니까 남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신기하다.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가고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가는구나. 그때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적도에서는 어떻게 갈까? 그래서 적도에 가갖고 강바닥에서 떠갖고 봤더니 어떤 놈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놈은 남쪽으로 가고 별로 어떤 이런 특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북반구에 있는 놈은 북쪽으로 가고 남반구에 있는 놈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반구에 있는 놈은 남쪽으로 갈까? 어떻게 얘가 또 남북을 인지할까? 보니까 이 박테리아 뱃속에 작은 자석 알갱이를 가진 거를 알 수 있었고, 북쪽으로 이 NS라는 게 North Seeking Bacteria인데 북쪽을 향하는 박테리아, 북반구에서는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지구 자기장을 보면은. 그럼 사람 보고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우리 땅 위를 걸어서, 북쪽이 이쪽이려면 땅 위를 걸어서 이렇게 가죠. 근데 물속에 사는 생물체 보고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땅을 걷지 않고 물에서 수영을 하는 게, 얘네가 느끼는 북쪽 방향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북쪽 방향이죠. 사람은 땅을 걸어가지만 자기장의 박장이 북반구에서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면 땅 밑을 향해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보면 반대죠. 땅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밑으로 가요. 물속에서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방향이 얘가 느끼는 북쪽입니다. 남반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우스 시킹인데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런 박테리아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네로빅 을 띠는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기 있는 데서 잘 살지는 못하고 산소가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에어로빅한 아주 작은 산소 농도에서만 살 수 있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는 목적으로 이런 박테리아를 매그네틱 파티클을 합성해갖고 그래서 방향을 찾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보면 질서정연하게 작은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여기 플라젤라가 앞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붙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연못, 호수, 강, 바다 등 바닥 침전층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또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유형을 하고 마그네토택틱합니다. 자기 방향에 따라서 마그네토택시스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모포로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길쭉한 거,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동그란 것들이 있고, 그 속에 보면은 Fe3O4 매그네타이트를 갖고 있고, 이 세포 속에 이제 동글동글동글한 걸 갖고 있는데, 매그네타이트에는 우리 자석 알갱이죠. 그거를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그네토솜이라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매그네토텍시스, 주자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그 박테리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뱃속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사이즈의 파티클들을 갖고 있고, 요거 지금 이 막대기가 100나노 정도니까 지금 한 수십 나노미터, 한 4, 5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 박테리아를 키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네어로빅 박테리아고 그로스도 낮아갖고 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이 강바닥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 매그네토스피릴리움 스피시스 AMB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AMB1은 에어로 톨러런트한 아네어로빅입니다. 근데 아네어로빅을 좋아하긴 하는데 산소가 있어도 거기에 견디고 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실험실에서 다른 매그네틱 박테리아보다 키우기가 용이합니다. 그 길이를 보면은 요 길이가 한 0.5 마이크론 정도 되고, 요 폭이 한 3 마이크론 정도 되고, 프라젤라를 여기 앞 뒤에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이런 그 매그네타이트 F3O4 파티클, 나노 파티클들 갖고 있고, 그 에버리지 다이아미터가 한 50나노미터 정도 되고, 이런 그 사슬 형태로 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파티클을 끄집어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마그네틱 파티클 자석 알갱이들은 이렇게 뭉치겠죠. 지네들이 애그리게이트 하는데, 얘네는 이 박테리아 세포 속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서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니까 리피드 바이레이어, 세포막하고 같은 성분인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자기를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전트로 그거를 없애버리면,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막 엉겨 붙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존재해야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아마 제가 포스닥을 할 때가 서바티칼 갔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도서관에서 이런 문헌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특성을 가진 그런 어떤 박테리아가 있어갖고, 야, 이거 언젠가 내가 이거 갖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뭘 연구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지, 그냥 뭐 키운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그네틱 프로퍼티를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런 그 자석 입자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이 그런 걸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바이오 비디오 테이프, 바이오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제가 LG에 모시고 계셨던 분이 어디 그런 연구소 소장님을 마침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갖고 여쭤봤더니 그 테이프를 그렇게 만든대요. 그런 파티클 코팅해서. 그래서 근데 그걸 케미칼 신테시스를 해서 만든대요. 그런데 그게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박테리아 길러갖고 수입 대체도 하고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갖고 더 꼬치꼬치 물었더니 가격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케미칼 신테시스 하는 게 값이 굉장히 싸요. 비교해봤더니 이 박테리아 기르는 먹이값도 안 되더라고. 열심히 키워갖고 배달나서 끄집어내갖고 써봤자 저기 화학 합성한 거 갖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고민에 빠졌죠. 야, 이거 바이오 마그네틱 테이프는 안 되겠구나.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이렇게 제가 그때 내 오피스에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는데, 금붕어를 들여다보면서 얘네를 어떻게 쓸까 생각을 했더니, 금붕어 먹이에다 얘네를 좀 섞어서 집어넣으면 한 서너 달쯤 집어넣으면 뱃속에 쌓이고, 어느 날 내가 자석을 딱 대면 금붕어가 이렇게 딸려오면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항을 잘 디자인해갖고 전자석을 여기저기 붙이고 컴포넌트 시스템하고 합체를 시켜서 탱고나 뭐 월츠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짜자자잔 하면서 휙 돌면서 금붕어가 춤을 추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전자 회사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이거 컴포넌트 시스템하고 춤추는 금붕어를 잘 길러갖고 세트로 팔면은 불티나게 팔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해야지 하는데, 또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면은 이게 또 저 동물 애호가들이 나타나고 왜 금붕어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막 맨날 오피스에서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연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 하고 금붕어를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더니,
환경 센서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센서라는 게 물속에 얼마나 독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독성이라는 건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체만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물체한테 문제가 없으면 독성이 없는 거고, 생물체한테 문제가 있어야 독성이 있는 거죠. 어떤 케미컬로 디파인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질을 측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벼락이 이렇게 툭툭툭툭 움직이는 거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못 움직이느냐, 그게 또 지표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이런 그 양성 주유성, 우리 송사리 같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힘이 있을 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데,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힘이 빠져갖고 뒤로 밀리죠. 그걸 이용해서 뒤에 센서를 붙여갖고 이놈들이 뒤로 밀리면 이렇게 경고를 올려갖고 독성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또 굉장히 비싸요. 독일에서 이런 거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면 물고기 대신에 마그네틱 백테리아를 쓰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런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에다가 마그네틱 박테리아를 일렬로 딱 세웁니다. 여기 자석을 대면 얘네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경주를 시작하죠. 여기 자장을 딱 가면 얘네들이 밴드를 이루면서 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저를 비춰, 우리 레이저 프린터에 있는 그 레이저를 비춰서 스캐닝을 쭉쭉 하면 여기 그림자가 생긴 거를 포토 디텍터로 디텍션을 해서 이런 수질 오염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특허를 내고 상도 받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산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틱 백테리아의 그런 파티클이 요새 이제 나노 하니까 우리도 나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그 마그네틱 백테리아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그네틱 파티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Fe3O4라는 파티클이고 여기 띤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한 50나노 정도의 호모지니어스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한 서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갖고 있고 물속에 잘 디스폴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그네틱 자석으로 잘 쉽게 프레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많이 키워갖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이 요새 이제 마이크로 채널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채널들에 보면은 두 가지 플루이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근데 얘네들이 이 폭도 작고 벨로시티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놀즈 넘버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으니까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하죠. 이게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갖고 섞여야 되는데 전혀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채널에서 믹싱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많은 그 필라 구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그재그 구조를 만든다든가 밑바닥을 기차 침목 이거 파듯이 막 파갖고 그 조지 와이사이드 그룹에서는 그거였는데 심지어 사이언스에도 그게 퍼블리시가 됐더라고요. 그 밑바닥을 좀 잘 파갖고 속자라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전교한 그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갖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마그네틱 파티클 집어넣으면 잘 섞일 것 같아갖고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DMS 칩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Y자 형태의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PDMS가 있고 아래는 여기 글래스 플레이트고 여기 채널이 있고 이제 자석을 옆에다 대고 그럼 여기에 어떤 스트럭처를 자석으로 만드는 스트럭처 굉장히 복잡한 내추럴하게 생기는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주면 두 개가 잘 섞이지 않을까 한번 리턴 한번 해주실래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A 솔루션, B 솔루션, A 솔루션, B 솔루션을 넣고 한번 봤습니다. 다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다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섞이지 않고 가죠. 여기 0.5cm 떨어진데 2cm 떨어진데도 계속 섞이지 않고 라미나 플로우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믹싱하기 위해서 다음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거기다 마그네틱 파티클을 집어넣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앞으로 가셔서 전화면으로 가셔서 이게 마우스를 대시고 여기다 대시고 클릭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먼저 보죠. 이게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여기 챔버를 만들었고 여기 턱을 만들어 갖고 마그네틱 파티클 이게 플로가 이렇게 가도 못 넘어가게 여기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챔버에 지금 있고 그 앞에 것도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 슬라이드
아이고,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저 하나만 더. 예, 요거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예, 이게 나노 파티클인데 지네들끼리 잘 엉겨 붙어갖고 상당히 속에서 궁덕 잘 이게 마그네틱 스토러 위에 채널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싱을 해줄 수가 있겠고, 예, 이제 넘어가 주세요. 예, 넘어가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돌리지 않고도 요 자석을 요 양옆에도 내보고 위아래도 놔보고 여러 가지로 놔봤는데 이렇게 비껴서 놓으니까 제일 이펙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티클을 이렇게 비껴서 놓고 이거는 이런 스토링을 안 해주고 그냥 구조물만 만들었는데도 보면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섞이다가 그걸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잘 섞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티클을 스템셀이 요새 이제 굉장히 대중화됐죠. 그래서 스템셀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템셀이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인데 그 문제점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마틀렉들이 실용화를 가기 위해서. 이건 이제 주로 성체줄기세포의 심장이 잘 뛰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잠깐 다음 리턴해 주세요. 보면은 이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어갖고 심장 박동이 이호 부위가 뛰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면 캐테타를 넣어서 캐테타라는 게 그 긴 주사 같이 이 사타구니에서부터 찔러갖고 그 관을 타고 심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와서 심장 부위에 이제 출구가 있죠. 그래서 이 스템셀은 골수에서 성체줄기세포인데 골수에서 채취하기도 하고 골수에서 채취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GCSF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이게 말초 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채취를 하고 그 나온 혈액을 이게 그에서의 그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한 거를 이제 많이 불려갖고 그 불린 거를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100마리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들어와갖고 디프런시에이션이 자기 이 근육세포로 분화가 돼갖고 다시 심장 박동에 합류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되는데 100마리를 넣으면 불과 5마리도 여기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쓸려 나가고 여기 벌떡 뛰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의대 기교수 박사님 팀에서 직접 이런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틱 박테리아를 꺼내갖고 이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띄게 해갖고 자석으로 여기다 붙여놓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있겠구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석으로 일단 집어넣고 세포가 끌려오는지 아니면 자석을 대면은 플로우가 있어도 거기 안 쓸려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마그네틱 박테리아의 나노파티클을 끄집어낸 다음에 스템셀에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사람의 심장에다가 넣으면은 이 자석을 여기다 대면은 딴 데로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요걸 집어넣고 요런 게 그런 프로퍼티를 띄는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을 컬처하고 세퍼레이션을 했습니다. 마그네틱 파티클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자현미경 사이즈입니다. 그 마그네틱 파티클이 굉장히 균일하게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죠. 한 5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게 바이오뿐만 아니라 케미칼리 화학 합성하는 나노 파티클들이 요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과에 있는 그 현대관 교수님 방에서 이런 걸 잘해갖고 이게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재작년에 퍼블리시가 됐는데 아주 고른 사이즈의 파티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 그쪽 방에서 만든 케미칼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케미칼 사이즈는 마그네틱하고 박테리아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요거는 나노 사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뭐 10나노 정도 커야 한 20, 30, 한 20 정도 아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이건 슈퍼 파라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저쪽 박테리아의 매그네타이트는 사이즈가 50나노미터 정도로
이게 싱글 도메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 도메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고,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게 더 커지면 이제 멀티플 도메인이 되고, 얘는 싱글 도메인으로 잘 자기가 옵티마이즈 해갖고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 파라마그네틱인데, 저거는 페로마그네티즘을 띠는 걸로 지금 우리 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조금 더 연구를 아직 좀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현석관 교수님 방에서 만든 아주 사이즈 5나노, 10나노, 12, 22나노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케미컬 파티클이나 마그네틱 바이오에서 구한 마그네틱 파티클을 이용해 갖고 PC12 셀이라는 셀에 집어넣습니다. 이 셀은 우리가 쉽게 신경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유도할 수 있는 셀이래 갖고 그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FITC 레이블링을 하면은 그 파티클들이 세포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그 다음에 자석, 요거 클릭을 해주실래요? 요게 자석입니다. 요거 좀 마우스로 눌러주세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물방울이 하나 있는데, 요 물방울이 요 물방울입니다. 여기 세포가 들어있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석을 대고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딸려오나 요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자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 뭔가 굉장히 오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딸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석에 의해서 전혀 자성을 띠지 않고 있던 세포가 자성을 띠고 딸려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그 물방울을 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요 위에 부분이나 양 옆에 부분은 세포가 거의 없는데 아랫 부분에 빽빽하게 물방울 아랫 부분에 빽빽하게 자석적으로 끌려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여기 세포가 빽빽하게 여기 FITC 레이블링된 걸로도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책에서 컬처를 해봤습니다. 이 웰 속에서 컬처를 해봤더니 자석을 이 밑에다 대고 마그네틱 파티클이 있는 거는 다 이쪽으로 자라면서도 이쪽으로 와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거 파티클 도입하지 않은 건 주로 가운데 부분에서 자라는, 여기도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랜덤하게 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셀 그로스도 보면은 이게 토탈 셀 바이어블 셀인데 앉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로스는 떨어지지만 바이어빌리티는 아주 이게 검은 게 바이어블, 요게 토탈입니다. 바이어빌리티는 거의 90% 이상 아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붙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둘레 4, 6, 24 웰 플레이트인데 그 플레이트에다가 세포를 집어넣고 요 밑에 까만 게 뭐냐면 자석입니다. 자, 요걸 확대해보면 여기 자석이 있고 여기 웰이 있고 거기 세포를 넣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테이프지 무슨 어떤 플로레센스가 아닌데 꼭 우리 학생이 이 테이프를 써갖고 플로레센스 색깔을 하는 그냥 테이프입니다. 밑바닥에 붙인.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자석에 붙어 있는지 요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요거 클릭. 요거.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봤더니 요 밑에 부분만 봤더니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습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석이 있는 부분에만 세포가 자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는 마그네틱 파티클이 없는 경우는 랜덤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자석이 파티클을 넣은 거는 아주 빽빽하게 자라는데 없는 것들은 그냥 랜덤하게 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세포로 분할할 때,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할을 할 때 또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아무 방향으로나 막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컨트롤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넣고 이쪽으로 자라고 싶을 때는 이쪽에다가 자석을 넣고 이렇게 가자. 여기를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싶을 때는 이쪽에다 자석을 넣자. 그러면 이게 뻗어나가는 방향이 컨트롤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케미컬 패터닝하고 토포그래피컬 패터닝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다 잘 안 보이시지만 가느다랗게 이런 폴리라이신 같은 세포가 좋아하는 케미컬들을 바닥에 발라놓으면 그 위로만 쭉 뻗어나가서 자라고, 아니면 여기 홈을 판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홈을 파면은 그 홈만 따라서 자라는 그런 지형학적인 패턴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랜덤하게 자라는 신경세포를 이걸 대서 한쪽으로 끌어보자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한번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브 그로스 팩터를 넣어서 신경세포를 유도하고 자석을 댔습니다. 갔더니 여기 이런 보면은 다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쪽 방향으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부터 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그네틱 박테리아에서 파티클을 꺼내갖고 잘 안정화시킨 다음에 스템셀에 도입하든지 아니면 스템셀 컬처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애니멀 셀에 집어넣어갖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걸 이제 끌어온다든가 픽세이션 시킨다든가 분화하는 방향을 조절해갖고 스템셀 테라피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